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생활 속에 자주 씁니다. 차압당한다, 차압을 한다, 또 압류를 당한다, 압류한다 하는 이 차압과 압류란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차압과 압류 중에서 어느 것이 일본식 한자인가? 하나가 일본식 한자고 하나는 일본식 한자가 아니다, 우리식 한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 하면 그걸 한번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수란 말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차압이다, 어긋날 참이다, 차이가 난다, 어긋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압은 누른다 하는 뜻이에요. 누른다. 자, 어긋난다는 것은 이제 달을 차,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위에 이 글자는 조금 모양이 이상합니다.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데, 물론 밑에 이렇게 나오면 양양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왼쪽 좌다, 왼좌, 왼손 할 때 왼좌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옛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왼손이에요. 위에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볼이다, 어떤 사람들은 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이는 사실은 이제 올레자가 옛날에 볼이를 뜻하는 글자였어요. 옛 글자다. 또 벼는 벼화자는 이렇게 생겼다. 글쎄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이삭이, 그렇죠, 벼나 볼이나 어떤 이삭이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벼나 보리에 이삭이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고 이제 이렇게 좀 수그러집니다. 그때 길이가 똑같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건 좀 길고 짧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리워진 모양이다. 그리고 특히 왼쪽 좌라는 것은 좀 불안정하다. 오른쪽보다는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삭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나가는데 그 차이가 들쭉날쭉한다. 고르지 못하고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긋난다. 자, 압이라는 것은 이제 누른다는 뜻이에요. 누른다. 손으로 누르겠죠. 그래서 손수다. 이 갑입니다. 갑을 병정할 때. 첫째 천간 갑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북의 등딱지 모양이다. 거북의 등딱지다. 그래서 손으로 거북의 등딱지를 누르는 모양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누를 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설명하는 이 한자의 어원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수능터리도 아닙니다. 어느 게 정말 정답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대략 그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 엉터리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자라는 게 지금 불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압류다 할 때는 이 앞자는 차압의 앞자, 누를 앞자 그대로입니다. 류는 머무르다는 것이에요. 머무르다. 네. 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윗부분의 글자는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지지 묘다. 토끼 묘다. 예. 이 글자가 들어가는 해에 태어난 사람은 토끼띠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밭전이다. 밭과 토끼. 예, 토끼는 아니겠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옛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토끼 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문을 좌우로 열어놓은 모양이다. 문을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죠. 문을 이렇게 좌우로 열어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뭔가 나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밭으로 물이 이렇게 또랑을 통해서 밭에 물이 나뉘어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밭에 머물러 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밭은 물이 아니죠. 논이 물이죠. 그것은 논답자. 논답자. 논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글자이고 일반적으로 중국이다, 일본이다 할 때는 밭전자에도 논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물이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머무를 류다 해서 압류, 눌러서 머물러 놓는 것이에요. 멈춰 놓는 것이 압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압류와 차압과 압류 중에 어느 것이 일본식 한자일까? 네, 뒤에 답이 나옵니다. 자, 사전을 차압을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에. 압류의 구민법상의 용어다. 집을 차압하다. 구민법상이다. 옛날 민법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고쳤을까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고쳤겠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법률 용어다 해놓고 압류로 가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차압은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차압이란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그렇죠? 자, 이제 압류로 와봤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복잡합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떤 압류 행위가 있을 때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압류가 일어납니다.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압류가 일어납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압류가 일어난다. 이것은
어떤 압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어떤 사인이,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국가 공권력으로 힘으로 꽉 막아 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압류다. 함부로 못 가져가도록. 그래서 국가에서 좀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어떤 행사를 얘기한다. 제가 일부러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읽어봐야 그게 그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민형사 행정법상의 압류 행위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국가기관이 개입이 된다.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이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사인, 개인입니다. 사인이 어떤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채권자가 있고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채무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인이 개인이 채권자인 개인이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가져가지 못하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이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을 행사해 주는 것, 그것이 압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차압이라는 것은 일본식 말이라 했는데 우리나라 사전에 지금 설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압류로 가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일본 사전을 조금 가지고 번역기에다 좀 돌려봤습니다. 차압이다. 일본말로는 사시 오사에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민사 관련, 행정, 형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설명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이것도 국가 권력에 의하여 특정한 물건이나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 개인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다. 개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 말의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압류 설명 이꼬로 차박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본식 한자이다 보니까 이 차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게 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압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뭔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져가지 못하도록 꽉 눌러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차는 무슨 것인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데. 그래서 차라는 한자에 대해서 뜻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르다, 어긋나다, 남다르다, 불이다, 견주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차압에서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가장 비슷한 걸 찾아봤는데 가리다, 선택하다. 딱 골라내어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 해당되는 걸 골라내어서 딱 눌러 놓는다.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 설명해 놓은 것이 없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또 많이 쓰는 게 차출한다, 인원을 차출한다 이런 얘기 있죠. 네, 차출. 그럼 이것도 좀 일본식인가? 그래서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차출이란 말을 넣으니까 원본에, 한문 원본에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아주 태종, 세종 때부터 쭉 계속돼서 인원을 차출할 일이 많겠죠. 국가에서 보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쓰던 말이다. 그래서 인원을 차출한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가려서 선택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러한 가려낸다, 선택한다 그러한 의미로서 차출이나 차압이나 좀 의미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곁들여서 압수란 말. 압수, 수는 거두은다는 뜻이에요. 거두어들인다. 추수한다 할 때. 또 수입이 있다. 수입과 지출, 수입이 있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이죠. 이때 거두어들인다는 수예요. 그럼 압해서 수, 압류는 압해서 눌러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압수라는 것은 딱 눌러서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두어들인다. 이것도 법률 용어다.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이다. 취득하는 것이에요. 점유를 내가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강제 처분이다. 압류, 영치, 우리가 교도소, 구치소 같은 데 가면 영치금을 넣는다든지 하죠. 영치, 제출 명령 같은 것을 압수라고 한다. 그리고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는 것도 압수다. 보고 야 이거 압수야 이런 얘기 좀 있죠. 네. 자, 이 누럴압, 오늘 나온 누럴압과 이 누럴압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상당히 복잡하죠. 네. 줄여서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약자라 할까요? 속자라 할까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훈이 같은데 누럴압, 누럴압인데 어떻게 다르냐? 네, 오늘 압수, 압류, 그렇죠? 압정이다. 압정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압송한다. 죄인을
옛날에 압송한다. 네. 압운이다. 예. 한시를 지을 때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같은 운율을 넣는 걸 압운이라고 한다. 이때는 뭔가 손으로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좀 작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방변도 있고. 근데 이 누르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죠. 압력이다, 압박이다, 위압이다, 압권이다, 제압한다. 뭐 물론 압력이다 다 이런 것이 손과 관련된 행위도 있습니다만 손이 아니라도 어떤 눌려서 받는 그런 압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은 일반적으로 눌리는 것. 이 여기 압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해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뉘앙스가 듭니다. 낱말을 가지고 이렇게 익숙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압류, 차압, 압수란 말을 살펴봤는데 차압과 압류는 뜻은 같은데 차압은 일본식 낱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렇게 압류를 쓰라 라고 사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수와 압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